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노동운동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결선 투표에서요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경선에 대한 최종 득표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반영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56.5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를 기록을 했고요.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났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예측했던 것은 차이가 아주 비슷비슷하다,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승리할 거다. 아슬아슬한 간발의 차로 승리할 거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56.53% 대 43. 지금 47%라는 것은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11%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당원 투표는 61.25%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앞섰고요. 한동훈 후보는 38.75%밖에 안 됐어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51.81%로 한동훈 후보의 48.19%를 이겼어요.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약간씩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 이분 어떤 분일까요? 김문수 후보는요. 1951년생이고요. 경북 영천 출생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게 노동운동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제15대에서 17대,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23대, 제3, 경기도지사를 지냈고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지금 그만큼 많이 이야기하는지 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23대하고요. 24대 경기도지사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야 인사였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마음이 좀 변했어요. 1990년이죠. 공산권이 붕괴하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김문수 후보도 이때 말입니다. 이념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자유민자당이죠.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보수정당에서 내리 3선 의원을 거쳤죠. 그런 다음에 2006년에 경기도지사를 겸했고요. 2010년에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 2012년이죠. 18대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쉽게 말하면 김문수라면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감이었어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했거든요. 당시에 김부겸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뭐 태극기 부대 함께 다닌다든가 아니면 제야의 이제 고수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제야에서 우파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역시 강성 이미지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제 뭔가 완전히 사라졌던 그 인물이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야, 저는 여러분 진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맞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줄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느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 말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국무위원들 다 사과해라. 사과 인사 국민에게 드려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딱 한 사람만 고용노동부 장관만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참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런데 거기서 꼿꼿이 앉아 있으면서 아마도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왜 앉아 있었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국무위원도 인격권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일어나서 국민에게 사과 인사드리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꼿꼿이라는 꿋꿋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시킨다 이 말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이거든요. 여기 진짜 죽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안 지켜도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 뭐 그렇게 안 지켜도 돼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요. 육아휴가 생리휴가나 연차휴가도 안 줘도 됩니다. 면제 대상이죠. 그런데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결코 적지 않아요. 2021년 기준으로 사업체만 123만입니다. 9,760개나 됩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313만 8,284명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사업장 중에 4명 고용하는데 이러면 연간 추가 비용으로 1,6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가산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 가산임금이라는 게 결국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나 뭐 유급 생리휴가 연차휴가나 이걸 주면 그만큼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이거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뭐 30인 미만에서 이것도 내려온 거예요. 안 지키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노동운동가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서 진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감지하고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이야기한 걸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변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강하게 민주당이 경제를 옥죄는 법만 지금 만들어서 경제가 이렇게 이 모양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이는 걸 봐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란지 어떤 공약이 나올란지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요. 그 예의주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지지를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끌고 간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지지합니다. 무조건. 그게 누구라도 말입니다. 결국 그 속에 시장을 망치는 정책,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정책 그런 정책이 있으면 안 보겠지만 그 외에는 아주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아주 세밀하게 보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선택해야 되고요. 묻지마 지지하지 마십시오. 포퓰리즘 지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면 스스로 안 망하려고 하면 포퓰리즘 완전히 배격하고요. 정책 중심의 지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환전 TV를 보시는 분이라면 정책 지지는 아주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